안녕하세요. 돈 되는 주식TV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AI 저 PBR 2기업 2월에 주도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만한 종목 두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다크호스 종목이죠. 팔란티어가 실적을 예상 상회하면서 무려 시간에서 31%까지 추가로 오르고 31%까지 폭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그 팔란티어가 뭐 초반에 이제 상장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치솟으면서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실적으로 입증하면서 이 팔란티어라는 미국 주식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팔란티어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설명 드릴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AI 데이터,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매출이 이제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AI인데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 전망치가 원래 주당 순이익이 4센트, 그러니까 1센트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무려 4배나 컨센 대비해서 오르다 보니까 30%가 올라간 거예요. 실적 자체가 컨센 대비해서 400배가 올라갔는데 3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전망이 이제 올해 봤을 때 26억 원.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3조가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AI인데도 돈을 엄청나게 번다. 아니 무슨 AI 기업이 이렇게 돈을 3조씩이나 벌어들이는 기업이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팔란티어는 지난해 이제 AIP라는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4개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4개라 보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출시한 게 AIP라는 건데 이게 지난해 600건 가까운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전 재작년에는 100건, 그러니까 무려 600,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 아니면 6배 정도 증가를 한 거죠. 굉장하게 그 수요가 뜨겁다라는 것이고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팔란티어는요, 태생 자체가 CIA나 이런 미국의 국가기관을 통해서 정부형 매출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상업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유리하고 실적도 잘 내는 AI 기업이라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상업도 최소 40% 폭증하는데 원래 기존에 캐시카우던 정부 역시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AI 시장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팔란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고담이랑 파운드리, 아폴로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담은 이제 정부형 CIA나 요런 데들 뭐 국방부나 이런 대테러 조사들 이런 정부형 플랫폼이고 파운드리가 상업용 플랫폼이고 뒤에 아폴로가 사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내가 설치하지 않아도 팔란티어의 AI 정보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게 이 팔란티어 아폴로예요. 그래서 고담을 쓰던 파운드리를 쓰던 아폴로를 형태에서 플랫폼 형태로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고 고담이나 파운드리는 초창기 세팅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후에 아폴로를 통해서 유지보수 비용들을 계속 받아갈 수가 있고요. 한번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맛보게 되면은 다른 업체들 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폴로를 쓰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돼서 고객들이 꾸준하게 팔란티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팔란티어가 주가 전망이나 뭐나 낮게 나오게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면 되고요. CIA를 통해서 먼저 200만 달러 투자 받고 스타트를 해서 국방부나 FBI 일감을 받을 정도로 이미 레퍼런스가 확실하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한 추론, 효율적인 의사결정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군용 랩탑으로 고담의 렉세스에서 뭐 인신매매, 총기거래, 마약거래 같은 특히나 파악하기 어려운 지하경제 같은 것들, 테러 대응 같은 것들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이 고담이라는 플랫폼이고 파운드리는 특히 기업의 재무인사 물류 재고 같은 거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형으로 AI 데이터를 해주고 뭐 색인이라든지 이런 걸 편하게 해서
빠르게 찾아주고 뭐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매핑하고 서로 쌍방향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는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폴로, 그리고 최근에 런칭한 건 이제 AIP라는 이런 네 가지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뭐 이걸 뭐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이런 빅데이터나 AI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 기업이 팔란티어다. 우리나라 기관들도요, 이런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술들을 슬슬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기관, 경제 쪽에서 끝판왕이라고 한다면 바로 한국은행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제 항상 이슈노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AI 빅데이터에 대한 언급,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신기술들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밝혔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고물가 현상 같은 것도 필립스 곡선에서 기반한 전망 모형을 기반으로 공급 충격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과소평가했다. 뭐 미 연준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한국은행도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면은 트리 기반이기 때문에 비선형 데이터들,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선형으로 하나만 딱 이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금리에 영향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고, 뭐 해외 데이터도 봐야 되고, 이런 관계에 따라서 막 달라지고, 전쟁이 나오면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의 유효성은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자체가 다관계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해야지만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흐름 파악하는데 이런 트리 기반의 머신러닝, 선형 회귀 모형 기반의 실시간 전망 프로세스 전망 결과를 시각화한 데이터들을 이미 하느니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피셜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험적인 단계를 통해서 공식 전망까지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무리 한은에 있는 엘리트들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AI 머신러닝에 하는 그런 데이터 처리 추론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직접 여기서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들도 데이터를 보고 추론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데이터를 더 잘 보는 건 누구다? 바로 사람이 아니라 AI가 될 수 있겠다. 최근에 뭐 적자로 계속 뭐 이슈가 되고 있는 한전채, 뭐 채권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한전도요, AI 전력망을 활용한 산불 잡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해외 시장까지 공략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부랑 지자체랑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산불 감지에 대한 것들, 이제 송전탑이나 기지국을 활용해서 산불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체킹이 된다라는 거고, 감시를 해서 특히나 산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조기 탐지 기술. 예를 들면 여기서 연기가 조금씩 미리 올라와요. 그러면 딱 보고 이거 불날 가능성이 높다. 빨리 소방대원들 이쪽으로 출동해 주세요. 산불이라는 건 잡지를 못해요. 산불을 잡으려면은 만약 여기서 불을 나면 여기다가 뭐 이것만 소화를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미리 가서 여기부터 진입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손실을 감안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이 산불 화재를 방어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방법을 쓰게 됐을 때는 무조건적인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불을 따라가면서 잡으면 산불을 절대 못 잡거든요. 특히나 뭐 바람이 세거나 봄, 가을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조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게 AI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뭐 단순하게 아주 뭐 디테일하게 미세한 그런 뭐 레퍼런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환에 대한 것들은 물론 과거부터 있었지만 2022년부터 디지털 정보 플랫폼이라는 걸 아예 오피셜하게 만들고 팀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서류들을 다 전산해서 빅데이터화 시키고 110년 된 인감도 이제 디지털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뭐 사업을 하셨거나 뭐 여러분은 뭐 금융을 이용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인감이라는 게 너무나 불편해요. 하다못해 자동차를 사는데도 이런 인감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런 인감들 물론 뭐 중요하고 보안이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개인정보들 의미가 많이 없잖아요. 뭐 중국이 다 털리기도 했고 우리가 우리를 증명해야 되는 거는 뭐 인감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한 번에 진행해서 우리를 더 인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인감 서류 한 장으로 우리를 증명한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감이라는 건 그냥 온라인으로만 봐도 괜찮고 그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뭐 기관에 넘겨서 기관이 검증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감 종이 하나로 우리가 뭔가를 부동산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하는 거를 인감으로 종이로 한다라는 거는 백년 묵은 캐캐 묵은 일들이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한다라는 거고 어찌 됐든 간에 많은 것들이 디지털 전환이 됐음에도 이런 인감 같은 상징적인 것들이 적용이 안 됐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바꾼다라는 건 정부의 의지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20개 서비스 시작으로 1,500개 생정 서비스를 디지털할 거고 110년이나 지난 이 디지털 인감으로 좀 해야 되고 대통령이 말하다시피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간단한 업무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돼요.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전담 부서들도 따로 두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은 내가 만약에 자리를 비우면 그 업장을 운영해줄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손님을 잃을 수가 있고 단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빙 서류 같은 걸 편안하게 해서 간편하게 업무 처리해주겠다라는 디지털 정부의 의지도 보여지고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돈적으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은요, 이 나라 표준 인증 포털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초보자가 신속 편리하게 표준 인증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식 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인증 기술 표준, 국가 표준, 공인인 시험, 인증기관 데이터들 추측 지도 시각화해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할 때 방향성을 잡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인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빅데이터에서 챗봇 형태로도 만들어져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고 자동 색인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백과사전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뭐 가나다라 순으로 찾는지 주제 순으로 찾는지 어쨌든 펼쳐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챗봇에다 말하면 이런 인증 데이터들을 편안하게 수집해서 연계 정보까지 추출해서 뭐 예를 들면 수출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할 때 해외 데이터나 해외 인증에 대한 것도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식품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식품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받아야 되는 인증들이 우리나라 인증과 해외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1000만 여건에 대한 데이터들을 편안하게 해서 수출도 편안하게 하고 기업 경쟁력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디지털 정보 플랫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걸 다룰 수 있는 AI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국제 디지털 정보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해외 나가 보시거나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좋다라는 걸 특히나 이런 정보 인증이나 이런 것들 받을 때 서류 받을 때 되게 편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연속으로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일단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키오스크에서 뭐 등본 떼거나 가족관계 증명서 떼거나 이런 거 편안하게 100개가 넘는 걸 무인원으로 받아 볼 수가 있죠.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디지털 정보 평가 1위를 밟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2위를 차지한 덴마크랑 이미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상위 10개국에서는 원래 일본이랑 한국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엔 일본도 탈락을 해서 한국만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데 1위이고
1위인데 연속 종합 1위. 2년 연속.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에 맞춰서 볼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종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행정 서류 100년 넘은 인감도 디지털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들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부각받은 기업이 바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섹터를 다루고 있는 정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적용 범위 굉장히 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컨설팅, 빅데이터 AI 시스템 구축 이런 기업들이에요. 미국에 뭐 팔란티어가 있다라면 우리나라에선 데이터 솔루션이 뭐 작게나마 이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지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느니 이용을 하려고 하는 빅데이터나 예측 분석, 통계 포털, 자료 전송, 사물 인터넷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파인 디지털이 있고요. 디지털 정보 이제 2022년에 선언할 때 또 첫 번째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바로 이 전자지도 사업이었어요. 디지털 전환된 전자지도. 이게 스케일이 1000대 1 규모로 비율로 전자지도가 완벽하게 나와야겠다라는 내용을 말했고요. 파인 디지털은 이런 관련해서 전자지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파인 디지털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맵퍼스 자회사인데 맵퍼스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전자지도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시장 1위 업체예요. 많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파인 디지털과 제휴를 하고 있고요. 맵퍼스를 통해서 전자지도 구축을 하고 내비게이션까지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요즘은 이제 뭐 AI를 활용된 그런 데이터들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자지도 시장 점유율 50%로 국내 1위인데 애플이랑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국내 레퍼런스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이 챗GPT를 활용한 AI 전자지도를 만들겠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전자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AI를 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인 디지털 같은 기업이 앞으로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글은 번역 기능 외에 AI에다가 맵을 탑재해서 실시간 날씨나 교통 정보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물론 추천 경로에 따라 가지만 뭐 사람들에 따라서 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뭐 무료도로만 이용한다 이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이고 훨씬 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야, 나는 여기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냥 큰 길 위주로만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너무 어려운 길 복잡하게 뭐 이렇게 유턴이나 이런 것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까지 지시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편안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터가 경쟁력이다.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맵퍼스 지분 90%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파인 디지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주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최근에 다시 거래량 붙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최근에 또 다시 AI 버블 뭐 다른 섹터들에 다시 수급이 좀 돌아서 좀 빠지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자리까지 내려왔고 편안하게 볼 만한 자리까지 내려왔고요. 그래도 연간 매출이 그래도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나오는 종목이에요. 시총 800억대이기 때문에 주봉 박스권 바닥권에서 다시 볼만하고 최근에도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죠. 기존의 이식 매물들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을 것이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 바닥을 의미하는 거래량이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디지털 정부 그리고 전자지도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이런 스토리지 나온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파인 디지털, AI 빅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인 디지털이 이제 디지털 전자지도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는 최고다. 무조건적으로 수혜해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현재 초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탄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현재 주봉 차트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상승 탄력이 나와서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수렴시에 모아가면 수렴시에 눌림목 위주로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종목이 파인 DN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 바닥권 위주로만 보신다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 돈 되는 주식 TV는요, 주식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링크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방송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트렌드 있는 정보를 바닥권 위주로만 드리다 보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꾸준하게 오랜 기간 운영해온 방이니까요, 하루라도 늦지 마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하루라도 빠르게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되는 주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